판결이 말씀하신 대로 자정 조금 넘어서 네. 났습니다. 그래서 판결 난 거를 제가 좀 갖고 왔는데, 그래서 이제 기사 제목만 갖고 왔습니다. 뭐 리플은 증권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국내에서 나오기도 하고, 해외 이게 코인데스크 기사를 이제 가져온 건데, 요거도 어쨌든 기사가 이제 났는데, 제가 요거를 요렇게 자료를 만들어서 보내드리고, 네. 판결문도 제가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좀 읽어봤어요. 읽어봤는데, 네. 요거는 이제 구글 번역을 한 거기 때문에 네. 요거는 그냥 뭐 띄워만 놓고 제가 네.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네. 자, 일단은 결론부터 얘기하면, 첫 번째 리플사가 그러니까 이제 리플레저라고 해도 되고, 지금은 리플사인 거고, 리플랩사라고 해도 되고, 뭐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한테 판매한 거는 증권법 위반이 맞다. 네,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걸 리플을 판매하는 게 그 리플이라는 회사고, 회사한테 직접 산 거잖아요. 직접 산 거고, 그 다음에 어쨌든 요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리플 회사가 일을 잘하면 어쨌든 가격이 올라가겠지라고 기대한 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이건 증권법 위반이 맞다. 인 거고, 두 번째는 거래소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사잖아요. 그거는 증권이 아니다. 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살 때 이거에 리플 회사가 산 건지, 안 그러면 모르죠. 리플을 샀던 기관이 판 건지, 뭐 리플 회사가 뭐 이렇게 거래소 통해서 파는 건지, 제3자가 파는 건지 우리가 알지 못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리플 회사한테 직접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리플 회사가 잘해가지고 리플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기대하고 산 건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거래소에서 사는 거는 증권이 아니다. 네, 증권법 위반이 아니다. 네. 라고 얘기를 한 거고, 추가적으로 이제 그 갈링하우스의 이제 네. 이런 위법 행위, 이제 지원 및 방조 같은 경우에는 네. 그 국내 기사에는 사실 약식 재판을 안 하고 정식 재판을 넘긴다는 얘기가 있는데, 네. 제가 판결문을 봤을 때는 그냥 기각한다라고 제가 읽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뭐 정확하게 나오면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네네. 제가 판결문을 봤을 때는 그냥 요것도 제가 없다로 제가 봤을 때는 판결 나는 것 같은데, 이건 제가 네. 틀릴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그러면 기관한테 파는 거는 이제 증권법 위반이고, 우리가 매매하는 건 증권이 아니라는 소리인데, 그러면 네. 뭐 같은 리플인데도 어떤 건 증권이고 어떤 건 증권 아니고 이렇다는 소리야? 그럼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우리가 왜 리플이 증권이 되면 안 되는지를 생각해 보면 답은 간단합니다. 네, 그래서 리플이 증권이 되면 생겨날 그 문제들이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거래소에서 다 상폐해야 돼요. 그쵸. 그래서 거래소 다 상폐되고, 증권에 대한 규제도 또 받아야 되는데, 사실 뭐 규제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사고 팔고가 쉬우면 사실 문제될 건 없어요, 제 생각엔. 그냥 그 리플사가 알아서 하면 되는 거죠. 리플사가 네. 귀찮을 뿐인 거죠. 근데 어쨌든 거래소 다 상폐되고, 근데 증권거래소에서는 이 리플이 상장 안 시켜줄 가능성이 높고, 그럼 우리가 사고 팔려면 너무나 힘들고, 이렇게 접근성이 떨어지면 당연히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해서 이런 것 때문에 문제였는데, 어쨌든 우리가 사고 파는 건 문제가 아니라네? 그러면 리플이 증권이 되면, 증권으로 판정이 되면 우리가 겪을 불편함, 우리가 겪을 문제들,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는 그 문제가 싹 다 해결된 거거든요. 그래서 기관한테 판매를 해가지고 그게 어쨌든 증권법 위반이라고 하는 거는, 네. 어쨌든 SEC랑 뭐 합의를 하든 뭐 소송을 또 하든 뭐 이러면 돼요. 상관없어요. 그건 알아서 하면 되는 거고, 어쨌든 우리가 거래소에서 매매하는 건 전혀 문제가 아니라는 소리잖아요. 해서 결과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은 리플의 완승이다. 네, 그냥 압도적인 승리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왜 기관으로 해가지고 걔네가 증권법이든 증권이 아니든 그건 우리랑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편할 건 리플이 증권이 됐을 때 우리가 불편할 건 우리가 이제 이용하는 거래소 상폐되고 이런 게 문제였는데, 그게 어쨌든 완벽하게 해결된 거고, 이와 동시에 오늘 아침에 보니까 코인베이스에서 리플을 다시 재상장시켰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게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문제였고, 이런 게 걱정이어서 사실 코인베이스는 리플을 상폐시킨 거였는데,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코인베이스를 상장시켜, 다른 거래소에서도 상장시켜, 그냥 이제 상폐시켰던 거래소에 다 상장시키고, 그러면 그만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러면 뭐 매도도 나올 수 있겠지만 매수할 가능성도 높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쓰면 쓸수록 당연히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 리플의 완승이다. 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것과 이제 더해서 리플을 갖고 계시지 않은 분들도 너무나 큰 호재인 거죠. 그쵸. 다른 알트코인도 이제 살아날 수 있으니까. 네, 해서 지금 솔라나 같은 경우는 고점을 갱신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스텔라 룸에는 도대체 왜 이렇게 오르는지 모르겠죠. 네. 원래 리플이랑 비슷하게 가는 경향이 있긴 했었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스텔라 룸 많이 오르더라고요. 오르고 그다음에 에이다도 지금 많이 오르고 있고 물론 하락한 걸 전부 다 회복한 건 아니겠지만 그러게요. 네. 해서 그 요 코인의 상승에서도 나타나듯이 그 쉽게 얘기하면 그 이제 그나마 메이저 코인들 중에서 네. 그나마 증권이라고 우길 만한 게 리플이었어요. 메이저 코인들 중에서 맞아요. 가장 증권에 가까운, 그러니까 이제 보기에 따라서, 왜냐면 회사가 뒤에 있고 재단이 아니고 회사가 있고 그다음에 회사가 직접 판매한다는 거, 기관한테 직접 판매한다는 이런 점들 때문에 그거는 어쨌든 또 증권법 위반이라고 판정이 났으니까. 그쵸.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약간 최고로 비벼볼 만한 게 사실 리플이었는데 리플이 이제 우리가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건 증권 아니다라고 판정 나니까 그러면 에이다, 솔라나, 폴리곤 이런 애들이 증권일 리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아예 그럴 가능성이 많이 낮아진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요런 소송 같은 경우에도 사실 어쨌든 소송을 하면 얘네들이 이길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코인베이스가 어쨌든 그 미등록 증권을 판매한다고 SEC한테 고소를 당했는데 그것도 코인베이스가 이길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그러네요. 네, 해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사실 알트코인 입장에서도 너무나 좋은 상황이 된 겁니다. 근데 기관 투자자들한테 어쨌든 증권법 위반이라는 게 판정이 나긴 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고려해 봤을 때는 완벽한 완승이라기보단 절반의 승리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요, 전혀. 완승? 네, 완전 완승. 왜냐면 우리가 불편할 게 없잖아요. 기관은 그냥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네. 불편할 게 없으니까. 네. 그리고 오히려 호재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요? 이거는 제 내피셜이에요. 자, 제 내피셜입니다. 지금 시스템이 어떻게 되고 있냐면 그 리플을 매달 일정 금액씩 락업을 푸는 거예요. 그쵸. 락업을 풀어서 기관 투자자들은 파는데 기관 투자자들이 사고 싶으면 사고 만약에 안 사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물량을 다시 락업해요. 네, 그렇겠죠. 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네. 네, 이런 식으로. 네. 근데 너 기관한테 파는 거 네. 그거 증권이야 라고 했고 그 다음에 리플이 직접 팔면 증권이 되는 거, 쉽게 말하면. 그렇죠. 리플 회사가 직접 누구한테 팔면은 리플 회사, 증권법인 그게 이제 증권이 가능성이 높은 네. 거예요. 왜냐면 리플 회사가 직접 파니까 이걸 사면 리플 회사의 요 잘하고 못하고에 따라서 이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 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거를 법원에서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면 리플 회사 입장에서는 그러면 기관한테 팔면 안 되겠는데? 소각시킬 수도 네, 있겠네요. 저는 그렇게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가격이 더 오를 수도 네, 있잖아요. 기관한테 팔면 안 된다고 하네? 그리고 내가 직접 팔면 또 안 되네? 그러면 증권이라고 하네? 그러면 내가 직접 팔지 못하는 요 물량, 이거를 거래소에 몰래 팔지 모르겠는데? 굳이, 네. 근데 이제 물론 어쨌든 요 리플 팔아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마케팅에서 해왔던 건데 어쨌든 그 금액이 좀 충분히 확보가 된다라고 하면 필요 없는 물량은 네, 소각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요거는 내피셜입니다. 네네. 네, 해서 오히려 기관한테 파는 거는 증권법 위반이라고 한 게 저는 어쨌든 더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도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은 듭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거는 근데 순전히 제 내피셜이에요. 근데 그래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귀찮으니까 차라리 그냥 안 팔고 말지라고 하고 소각시키고 가격이 오히려 더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어쨌든 리플이라는 회사가 요거를 팔아가지고 어쨌든 계속 매출을 냈었기 때문에 마케팅을 했었으니까. 네, 근데 요거를 포기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쉽지 않은데 근데 이제 요거를 저울질을 하겠죠. 네. 요걸 판매로 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과 근데 판매를 하면 증권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그로 인한 귀찮은 것들 들어가는 비용 이런 걸 저울질해서 어쨌든 필요한 만큼만 돈을 확보해 놓은 다음에 네. 그 다음 물량은 좀 소각을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소각을 한다고 입만 얘기하고 네. 지금까지는 전혀 한 번도 소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믿을 만한 건 아니겠지만 네네. 저는 요 저울질해서 어떤 게 더 나을지. 네, 이게 더 이득이라고 하면 소각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안 그러면 아예 그냥 영구적으로 그게 소각이죠. 사실 영구적으로 이제 풀지 않는 것 자체가 소각이죠. 이런 식으로 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좀 해보고 있습니다.